보고, 듣고 세상을 말하다. 당국인들의 교양을 책임지는 당국교양백서. 안녕하십니까? 당국교양백서의 황성현입니다. 국제적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미국의 MBC와 영국의 더타임스에서 한국 역사에 대한 왜곡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본의 한국 식민통치 미화와 우리 영토인 독도를 일본 소유이며 분쟁 지역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직까지도 한국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부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당국 교양백서 2화에서 나눠볼 주제는 역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역사 왜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게스트는 사업가 한지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학과 16학번 한지우입니다. 역사 왜곡을 중심으로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특히 오늘 독도랑 위안부 중심으로 얘기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왜 역사 왜곡을 주제로 삼으셨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최근에 역사 왜곡이라는 문제가 많이 이슈화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역사를 올바르게 알리고자 이렇게 역사 왜곡을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잘못을 했잖아요. 근데 독일은 진정한 사과를 그들에게 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게 과연 진정한 사과일까라는 그런 의문을 드는 행동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독일처럼 사과를 제대로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위상에서 도움이 되는 일 같은데, 일본이 혹시 그러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다양한 사회적 원인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대다수의 분들은 배상금 문제다, 외교의 문제다, 국가 위신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 조금 다른 관점인 전쟁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일은 전쟁 세계 1,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큰 사회적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의 참담함을 느끼고 전쟁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세계 1차 대전 당시에는 승전국으로서 이제 굉장한 큰 발전을 누리게 되었거든요. 2차 대전에 가면서부터 이제 패망국이 돼서 타격을 입게 되는데 한국 전쟁을 통해서 다시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약간 시간적 차이로 전쟁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할 그럴 마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전쟁에 대한 인식이 두 국가가 달랐기 때문에 일본과 독일에 대한 태도가 달랐던 것이다 라는,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역사 왜곡의 사례가 위안부랑 독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위안부부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안부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 시절부터 이제 조선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노예를 부린 사건인데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가 박정희 정부 시절 때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 이제 돈을 얻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항목 중 하나가 위안부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자기들은 배상금을 지불했으며 이 문제는 그때 이미 다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 문제는 전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개개인들한테 돌아온 것도 아니고 진실된 사과도 없었고. 그래도 국가의 차원에서 봤을 때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지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근데 위안부 문제를 항상 생각할 때 이제 국가 관점이 아니라 일단 그 피해자들 개개인의 관점으로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할머님이 그림 하나 그린 게 있었는데 그 그림이 이제 일본이 이걸 사겠다, 이걸 살 테니 이제 일본을 더 이상 이렇게 욕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제 그 할머님이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할머님은 너희가 억만금을 줘도 나는 절대 이 그림을 팔 수 없고 너희 만행을 알리겠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거를 볼 때 정말 약간 피해자들은 정말 배상금,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일본의 진실된 사과를 원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뉴스 기사인데 문재인 정부가 되면서 아세안 쪽 국가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대요. 근데 그 중에서 베트남이 가장 경제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베트남 측에서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네가 우리한테 투자를 많이 하지만 그런 투자는 너네가 사실은 너네 좋다고 하는 투자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하는 거랑 똑같이 우리는 그런 것보다 그런 피해 여성들에 대한 사과와 좀 더 진정성 있는 그런 태도를 원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도 좀 먼저 그랬던 과거가 있다면 사과를 좀 하고 일본에게 좀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좀 앞뒤가 맞지 않나. 약간 서로 그거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를 받아야 될 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도 그 여성들한테 정말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요즘 이렇게 나서서 수요 집회 하시는 분들이나 광주 그 나눔의 집 운영하시는 분들도 거의 민간단체가 많이 하거든요. 피해자들을 위해서 정말 국가가 더 나서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맞아요. 뭐 정책을 만든다든지 투자를 좀 해주든지 하면은 충분히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독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명백합니다.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이제 예전부터 우리나라가 실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네. 영토인데요. 일본은 요즘 최근에 거기 아래에 있는 천연자원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이 굉장히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풍부한 어장이기 때문에 그 해역까지 다 얻으려는 속셈으로 이제 다케시마라고 해서 이제 그 지역을 일본의 땅으로 우기고 있는데요. 다케시마 나를 지정해서 이제 세계인들에게 그 곳이 이제 분쟁 지역임을 알리고 일본의 땅이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독도 안에 매장되어 있는 그 천연 자원 같은 게 얼마나 많이 쓸 수 있는 양이길래 일본이 그렇게 빼앗으려고 하나요? 자원이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되게 부족한 나라잖아요. 그쵸, 네. 천연 자원이 굉장히 안 나오는 나라인데 그 밑에 한 6톤에서 10톤 정도 있다고 하고요. 네. 이제 돈으로 환산했을 때는 한 250조 원 정도 달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생각이 들기로는 독도가 한국의 땅이니까 한국은 이게 명백하니까 주장을 잘 안 하는 것이고 일본은 이게 자기네 땅이 아닌데 자기네 땅으로 주장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주장을 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저한테 비춰지거든요. 솔직히 아무리 일본이 지금 주장은 하고 있어도 그 지역을 관리하는 건 이제 우리나라니까 분쟁 지역으로 된다고 하면은 결코 저는 국가적 차원에서 좋을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에 하나 진짜 분쟁 지역이 돼서 그게 일본의 것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정말 그때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 맞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뭐 해양 분쟁 이런 쪽으로 가면은 일본이 굉장히 힘이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굳이 거기까지 가면은 우리나라가 불리할 게 뻔하기 때문에 안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저희가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오늘의 총평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더 살펴봐야 되고 네. 이제 그 과거를 통해서 저는 얻을 점이 꼭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역사를 통해서 이제 미래를 좀 더 예측할 수 있고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위안부, 독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역사 왜곡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 교과서 총 543권 중에서 한국에 대한 역사 왜곡은 총 602권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 내에서도 정파적 이익 때문에 역사 왜곡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역사를 바로 알아야 국가가 바로 섭니다. 당국교양백서가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